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날방송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공유기반 구축을 위해 광양시 관광협업센터의 단장을 마치고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커뮤니티 센터 1층에 마련된 관광협업센터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해 진수화 광양시 의회 의장, 서인석 한국관광공사, 광주 전남지사 차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총 면적 364제곱미터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으며 광양시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등 지역의 관광조직이 입주하게 되며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협업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신년 간담회를 지난 19일 영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국제기구 간담회 이후 2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국제 두루미 재단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생태교류 협력 사업인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이 지난 2016년부터 여수시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의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행복미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송석근 부사장은 지난 19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직원들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십시일반 모으고 회사가 1대1로 매칭한 모금액 3,261만 9천 원을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후원금은 치아 손상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해 병원 진료와 의치, 치료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김명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수도권에 소재한 두 곳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상황실과 서울시청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전라남도의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자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고흥에서 북극발 한파로 유자나무가 얼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올 들어서 지난 6일부터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나흘 동안 계속돼 유자나무가 고사 현상을 보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대성 기후 작물인 유자나무는 겨울철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는 영하 9도로 그 이하로 내려가면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1,469농가가 527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자나무가 잎이 떨어지거나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 피해를 입고 있어 농부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미 고사했거나 나무 껍질 등이 벗겨지는 등의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일부 유자나무는 이미 고사했거나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는 5월쯤 되어서야 정확한 피해 규모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로 심은 지 5년도 안 된 묘목은 80% 이상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고 20년 이상 된 유자나무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3년 전인 지난
2018년에도 한파에 인해 유자 생산량이 약 40%가량 감소하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실태 확인과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고흥군은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전라남도와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한파까지 겹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유자 재배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간 6,000톤의 유자를 수출하고 있는 재배 농가는 3년 전 한파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시름에 잠겨 있으며 피해 최소화에 오늘도 유자밭에서 동, 냉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흥군과 전라남도 정부 소관부서에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주요 사업장의 임금 체불 규모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여수 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발생한 전남 동부권 주요 사업체의 임금 체불 발생액을 집계한 결과 211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19년보다 24.1%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또 체불 근로자 역시 4,066명으로 1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을 해왔고, 고용유지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해소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임금 체불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지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일 동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정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나서도록 한 가운데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날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고용노동청은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순천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우수지구로 선정돼 장서궁 교육감으로부터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순천시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를 구축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마을과 학교 교육 협력 구조를 만들고 동천 등 지역의 생태를 특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으로 높이 평가받아 상을 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복숭아 등 지역 내 과수 재배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가진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온택트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주관에 개최됐으며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전을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0일 전남지역 산림조합장들과 전남형 산림누딜 협력간담회를 갖고 전남형 산림누딜 사업에 산림조합장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산림조합장협의회는 전남지역 임업인을 대표해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전남의 산림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순천 복합문화공간 기업공장 1945에서는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한 작가들의 통합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과 타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예술가 이호영, 한상진, 김미진, 송신규, 정서연 등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순천 생태도시 문화의 특색을 살린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입주 작가들이 순천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작품에 반영해 도자, 드로잉,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저마다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에코 아트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느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연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안 창작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5분의 작가가 입주해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사생화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나 파괴를 표현한 작업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 작가님도 계시고 내부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표현하고자 한 작가님도 있고 또 저처럼 아주 작은 생명체들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 작업도 있습니다.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프로젝트는 생태특화 에코아트 레지던시로 생태 환경에 대한 예술적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지난 2020년 레지던시 입주 작가 5명을 최종 선발해 운영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언제나 꽃은 피어나듯 이번 전시회는 생태 환경의 공통된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